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분이 돌고 계신데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계신 분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계신 분들, 시계 방향 한번 손들어 주시죠. 그분들께서는 255,0,0의 벡터 DB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RGB XYZ 좌표의 레드에 해당하죠. 예술 지향적이신 뇌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시는 분들은 0,0,255의 좌표에 있으신데 블루에 해당하죠. C는 아마 벡터 DB로 우리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째려보시니까 떨고 있어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RGB 코드는 예전에 CI랩 1931년도에 표준이 생겼고 76년, 78년도에 루브, HSV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최근에 인간의 색 지각 모델링 관점에서 2020년도에 OK랩으로 점점 벡터 DB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도 이런 식으로 벡터 DB가 진화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투인하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 AI 르네상스 시대에서 저는 레드 AI와 블루 AI로 구분하고 있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통섭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물감들이 있고 그 색깔들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르네상스의 3대 천재인 라파엘로가 그리신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보시면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플라톤은 빨강색 옷을 입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죠. 플라톤으로부터 예술이 나왔고 철학이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과학이 나왔을 때 이 두 분이 서로 분파를 만들었고 그 단절이 중세 역사의 암흑을 만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되고 이 두 분의 단절에서 벗어나서 두 분을 융합시켜야 되고 이 두 분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AI는 어느 쪽을 향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반시계 방향 손들어 보시죠. AI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시계 방향은 플라톤에 가까운 분들인데요.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쪽은 이렇게 때리시고 한쪽은 쓰다듬으시면 됩니다. 우뇌지향적입니다. 근데 반시계 방향은 좌뇌지향적이라 논리지향적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한번 해보시면 엄청 안타까운 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직선으로 여섯 번에 한 번씩 만나시면 돼요. 그다음 목, 기, 파이브 오른손이 무슨 일인가? 목, 기, 파, 목, 기, 파 마지막으로 사각형과 삼각형 지금 제가 말까지 하는 사각형이 어렵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고 그 두 개의 뇌에 연결된 고리가 뇌량인데 그 뇌량이 통섭을 시켜야 고속도로 역할가 열리고 그 관점에서 AI가 제대로 된 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신 소크라테스께서는 삼파법을 얘기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리커시브 퀘스처닝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AI를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은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고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신 그림이고 코덱스라는 노트에 있고
빌 게이츠가 지금 60억에 소유하고 있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각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레드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 아름다움에 블루파가 따로 있어서 오른쪽에는 1.618일의 황금 비율로 그렸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죠. 1, 1, 2, 3, 5, 8,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할 때 5분의 8, 8분의 13은 1.618일에 점점 수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리처드 파인만의 나는 장미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지만 장미가 만들어진 원리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 이 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AI를 대하는 자세 그 자체가 두 가지의 통섭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뷰티풀은 1.618과 같은 언어임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1.618일로 설계해 나갔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와 우리의 뇌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 벡터DB의 AI는 지금도 계속 이거를 찾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뇌를 창발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쇼를 했던 좌뇌 우뇌를 동시에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 뇌 가운데의 뇌량을 폭발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전에 창업을 했고 네온 101이라는 회사의 AI 스타트업 대표이고 지금 좌뇌와 우뇌를 통섭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이거 써봤냐라고. 그리고 가장 핫한 나노바나나 저기 보이는데 출시되자마자 써봤는데 엄청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많은 공부할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AI를 부정하던 컨설팅 회사까지 이런 걸 공부하라고 지금 우리를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도대체 뭐냐고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AI가 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AI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시스템은 뭐냐? 신께서 우리를 만든 것도 하나의 시스템일 텐데 우리가 만든 AI도 프랙탈 구조 관점에서 똑같이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이다. 그러면 시스템의 정의는 뭘까요? 그래서 새 얼간이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달달 외워서는 절대 공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은 3P다. 3P는 People, Product, Process이고 사람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의한 것, 그 무언가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때 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People, Product, Process가 무한 궤도로 루프로 끊임없이 메비우스띠처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또 다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만나겠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 제품과 제품의 연결,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연결. 이 삼각형들이 무한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이때 우리는 이런 바오바오 백을 만들 수 있죠. 이때 좀만 더 웃어주시면 도와주세요. 지금 다 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모여서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이 계속 만들어지면 동그람과 그 유연한 게 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스템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오바오 백이고 저희 와이프가 너무 사랑해서 일본 여행만 가면 사갖고 왔다가 당근에서 한 5만 원 남겨놓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케이스로 찾아보면 팔란티어, 마피아 같은 것이죠. AI를 한다? 너무 멋있는 프로그램 짜지 마시고 팔란티어, 마피아 같은 분들한테 계속 인맥을 쌓는 것도 AI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엄청나게 많은 AI가 붙은 학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60살 은퇴하셨던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여서 AI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AI예요. 그래서 메타가 AI 프로그램 한 줄도 못 짜시는 분을 최고 인재를 영입했는데 실리콘밸리에 마당발을 영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면 나 AI에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AI하는 사람과 붙어 있고 그 자금과 붙어 있는 것도 AI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플과 피플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제품과 제품이 만나는 케이스도 찾아보면 퍼플렉시티가 구글 크롬을 사갖고 와서
제품을 완벽하게 플러그인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도 AI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사람도 잘 모르고 지금 쑥스러워하잖아요. 막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못하고 제품도 만드는 것도 아직 저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고 저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BCG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AI 퍼스트 기업이 소비자 산업의 미래를 마케팅, 세일스, 프라이싱으로 했고 이거는 제가 해볼 만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아사 샤마라는 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높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홈데포에 가셨는데 이분이 모든 제품은 사용자와 모든 상호작용을 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이 문장에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제품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학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는 구글이 주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회사 안에 있는 온프레미스나 소버린 AI 관점에서 디지털 주권을 갖고 있고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롯데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고객 성향 지수를 300개를 만들어서 2007년도에 저희가 납품을 했고 워커힐 카지노에서 350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제가 진화를 시켰고 옥션과 지마켓에 제가 고객 성향 지수 500개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최적 타겟팅을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다시 한번 메비우스 띠에가 나오고 데이터 월드를 디자인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거기서 진화할 때 AI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 볼까? 그 다음 그것이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결국 플랫폼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AX라면 DX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종류는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멘트 코드와 디지털 코드가 있는 거죠.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 형상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지금 레드의 사과의 시멘트 코드가 떠오른 거고 그 사과라는 글자가 한글로 딱 떠오르면 우리는 애플 영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디지털 코드가 떠오르는 거고 그걸 블루 코드라고 합니다. 결국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세상에 있는 레드와 블루를 통섭시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에서 말하는 인지, 지식, 호감, 선호, 확신, 구매라는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하나의 변수로 표현을 해서 고객이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의 타겟 마케팅이 가장 효율을 높을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봤을 때 저는 각도를 되게 중시하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팬데믹 이후 시점보다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슬로프가 보이는데 이때 일반 사무소는 완벽하게 지금 마이너스 45도이고 데이터 센터는 완전히 플러스 45도로 되고 있어서 저는 설턴티, 확실성이란 슬로프로 봅니다. 그래서 슬로프가 확실히 플러스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인재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인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올라간다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사업을 해볼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프리 힌턴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배관공 기술부터 배우세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곳에서는 배관공 기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뚫어 뻥이죠. 그런데 제가 포천 출신인데 저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서 그거 찾는 것만 20만 원 받고요. 그거 뚫는데 50만 원 받고요. 다시 뭔가 공사하는데 또 100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배관공 엄청난 기술이라고 제프리 힌턴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학습이 없는 곳에서 즉 AI가 진화돼서 인간을 이길 수 없는 곳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회사 내부에도 이런 배관공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엄청난 기술은 배관공 기술이 될 거고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론 머스크도 계속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면서 쓰나미가 온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쓰레기를 잘 주울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고민해 보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런 걸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 보면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나래비를 세워보면 이렇게 나오고, 제가 다 잘할 수 없으니 10개 중에 3개 정도를 조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콤비네이션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10개 콤비네이션 3개를 한번 해보시면 비즈니스 방향이 결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레드파예요. 그래서 띵킹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쓰나미와 간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쓰레기 줍고 은퇴하려고요. 쓰나미 오면 다 동일해질 거니까. 그래서 어널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에서 띵킹이라는 주제를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 어떤 논문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써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리터러시를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잘하는 커스터머와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해볼까 한다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고, 이 세 가지 단어로 공부해 볼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문과생 우대라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죠. 전쟁의 시대에는 전문가가 득세합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 잘 짜시는 분들이 AI 시대를 득세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개적개라고 해서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잖아요. 웃으셔야 되는데 애적개라고 해서 AI의 적은 AI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점점 물러나고 있고, 평화의 시대가 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잘해야 되고 코덱스의 스케치도 잘해야 되지만 설계도도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 두 개를 잘하는 시대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 제 막내딸이 지금 고3인데 문과로 문과의 어떤 이런 쪽을 선택하게끔 지금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온 101은 뭐라가 될까 고민해봤고, 제 회사 홍보가 절대 아니고 제가 고민했던 그 프로세스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디자인 컴퍼니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만들었고, 데이터 월드 디자인, AI 에이전트 디자인, 그 다음 AX 플랫폼 디자인이죠. 굳이 도형으로 따지자면 이건 네모스럽잖아요. 이건 세모스럽고 이건 동그라미스럽죠. 오징어 게임이네요. 네모는 데이터 형태의 테이블 형태인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블락 형태인 거죠. 근데 에이전트는 2인 삼각처럼 3개의 발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저는 3개의 꼭지점을 갖고 있고, AX는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유가 클로즈드 루프라고 해서 끊임없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끊어진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이슈이고, 그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합쳐서 AI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로직과 액션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다시 데이터에서 D, 로직에서 L, 액션에서 A를 가지고 DLA라고 회사에 딱 붙여놓고 모든 직원분들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술지향적인 분들은 논리지향적이 조금만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를 들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가 없는, f를 모르는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걸 설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y는 fx에서 x가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결과는 아는데 인풋 값을 모를 때 그걸 최적화의 문제라고 하죠. y는 모르고 f와 x를 다 알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건 예측의 범주예요. 그래서 y는 fx라는 그 블랙박스를 화이트박스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리지향적이 나가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데이터나 로직에서 x 쓸 필요가 없고 액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객과 만나고 클라이언트와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일 거고 띵킹을 잘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오타쿠처럼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존재하겠죠. 제가 99년도에 NC소프트 경영기 팀장으로 입사를 해서 딱 들어갔더니 책상에 건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회사의 ROI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경영기획 팀장으로서 마케팅 쪽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수식의 통계적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DLA에 좀 더 좋아하시는 걸 하셔야 되는데, 미래학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가 92년도에 학교 들어갔을 때 피터 드러커의 지식 노동자가 뜰 거라는 그 한마디만 믿고 지식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5년 동안 강의를 열심히 해서 잘 살아왔고, 그다음 자카 아탈리의 미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이 거점 도시가 돼서 동방에 불빛을 낼 것이다라고 30년 전에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캐더원이 지금 유명하면서 우린 다시 한국이 전 세계 1등 도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학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6년도에 저를 충격을 줬던 알파고는 멀티 캠퍼스에서 제가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 이름 붙여서 이정훈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알파고가 대회를 한다 그래서 머신러닝 교재에다가 바둑이 사람을 이기는 것은 아직 멀었다라고 했고, 한양대 그때 응용 시스템 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직 멀었다라고 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가 아주 망신살이 닥쳤고, 학생들은 저의 강의를 믿지 않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첫째가 고3이었는데 미래학 관점에서 저희 애한테 AI 시대가 도래했으니 AI를 공부해라 하고, 대학을 산업공학을 진학을 했고, 제가 산업공학과인데 마땅히 잘 따라줘서 갔고, 이번에 산업공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준비를 시킨 거죠. 2006년도부터. 근데 고3 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2017년도부터. 그리고 둘째는 컴공과 준비를 시켜서 이번에 또 졸업을 해서 또 저희 회사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괜찮죠? 미래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되니 젠 A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AI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챗GPT의 그 골프존 카운티에 자문하고 있었는데 AI 멀었다고 했는데 AI가 나와버린 거예요. 또 그때 망신당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내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나도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쓰나미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창업 준비를 하고 2024년도 10월에 준비를 하고 지금 창업 준비한 지 5개월 만에 네온 101로 창업을 했고 지금 7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I 디자이너는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도 했었고 롯데카드나 워커힐카지노, 옥션, 지마켓, DB 설계를 제가 했으니 데이터 월드 디자인을 제가 해보면서 AI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이므로 그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해 줄 것인가. 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속 토큰 쓰는 것보다는 정제된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Y는 fx라는 수식을 찾아내면 데이터 학습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제가 맡고 있고, 첫째는 지금 AI 에이전트를 디자인해서 AI 리서처에서 전 세계에 있는 툴리파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것이 무료로 나오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프로그램을 잘 좋아하니까 AI 엔지니어로서 그냥 구현해내는 거죠. 손님 앞에 맛있게 차려내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팀이고, 두 번째 분은 지금 저희 카이스트 제 연구실 후배였는데 지금 교수님이시고 저희 회사에 지금 두 번째로 참여하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네 번째가 저희 첫째, 다섯 번째가 둘째. 왜 가족사를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연결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찾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그리고 이 네 분이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고 계시고, 저도 이제 한 내년쯤 되면 은퇴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못 따라잡겠어요. 그래서 뭐 돼? 그러면 된대요. 이거 할까? 그럼 벌써 해왔어요. 옛날에 저희가 한 30일 걸리던 프로젝트가 이제 3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저한테 카드 값으로 토큰 값이 계속 결제가 돼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혼나요.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깃허브에 들어가서 무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전 세계 앞서 나가는 회사는 그걸 썼으니 그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의 그 FTP를 뒤져서라도 그 소스 코드를 해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료로 쓰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옛날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더 골이라고 TOC인가? TOC죠. Theory of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비용 최적화가 가장 이슈가 될 거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전 세계의 토큰 값으로 카드 값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장표인데, AI 디자이너로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팔란티어가 그렇게 주장하는 온톨로지. 그리고 온톨로지는 팔란티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철학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라서 존재론이잖아요. 온투는 존재이고, 그다음에 로지가 그 강인데, 존재를 공부하는 것,
그럼 존재한다는 것은 동그라미일 거고 동그라미는 오브젝트이고 오브젝트는 사람과 사물인데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그 릴레이션을 그리는 것을 ERD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온톨로지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마케팅 분야에서의 온톨로지는 뭘까 고민해 보면 엄청나게 뎁스가 심해서 온톨로지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 학문을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제가 온톨로지 기반으로 AX 마케팅을 구현하는 것을 강의를 열었고 다행히 폐강은 안 됐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게 뭐냐고 하면서 폐강됐는데 한번 특강을 해드렸더니 2학기 때 당연히 성원이 돼서 강의를 하는데 온톨로지 하나만 갖고도 정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리얼 월드가 있고 디지털 월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사각형과 삼각형을 그리는 관점에서 리얼 월드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게 디지털 월드로 디지털 트윈, 복사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학문을 온톨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건물에 어떤 영상을 찍었을 때 그것이 다 오브젝트로 바로 인식이 돼서 OCR로 인식이 되거나 센싱이 돼서 인식이 된 다음 거기에 관계도가 유추되는 추론이 관계가 되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뭔가의 IoT적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건 다 온톨로지 설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홈페이지와 팔란티어가 발표한 논문들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소스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뜨는 게 리얼타임 데이터 메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로봇이 매번 LLM이랑 접속해서 통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온프레미스이고 그것이 만약에 리얼타임이 된다면 그 안쪽으로는 절대 지금 비싼 GPU가 돌아갈 곳이 아닌 거죠. 그럼 다시 코볼이 들어와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메시란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얘기하고 끊어진 곳에서도 그 안쪽에서 얼마나 잘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리얼타임 데이터 메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엄청나게 클라우드가 발전해 갔지만 클라우드 비용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다 느끼고 있고 그걸 줄여야 된다면 리얼타임 데이터 메시와 온톨로지를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엣지 컴퓨팅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뭐 이런 건 식상하잖아요. 데이터 옵스 만들고 ML 옵스 만들고 저희 직원이 오늘 장표를 어제 보더니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하면 AI 반응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AI 리서치 관점에서 에이전트를 융합하는 거고 툴 유징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때 휴먼 인더 루프를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인터뷰를 해요. 클라이언트한테 뭘 하고 싶으시냐고. 그게 생각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정해 보면 people과 프로덕트와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상에서 사람이 개입된 모든 곳에서 비용이 급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설계할 때도 재료비는 2%밖에 안 되고 사람이 망친 98%의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람이 배제되는 휴먼 인더루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그냥 말로만 떼워서 실력을 들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컨티뉴어스 러닝 에이전트인데 이 모든 것이 소크라테스적 3파법에 의해서 질문을 잘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루 AI가 많이 졌다라고 보고 레드 AI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문과생 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관점에서는 당연히 멀티모달을 써야 되고 5가지의 비주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스처 이런 거. 그런 데이터들을 인테그레이션 관점에서 엣지 클라우드를 아키텍처를 만들고 디지털 트윈을 열심히 해야 되고 API 퍼스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오토메이티드하게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배관공은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온톨로지와 리얼타임 데이터 메시와 휴먼 인더 루프를 연결시켜서 그걸 디지털 트윈을 완벽하게 성공을 해내고 그리고 API 퍼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저희 5가지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딱 오면 이 5가지에 대해서 항상 미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돈벌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쓰레기에
멋있고 비싼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디지털 주권, 뭐 그다음에 소버린 AI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훌륭한 연사분들한테 넘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솔직하게 고민해 보면 저는 언더 50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밖에 안 되는 직원에서 회사에서 AI 리서처를 뽑는다? 불가능하죠. 연봉이 비싼데. AI 엔지니어, 그냥 프로그래머를 요즘 다 AI 엔지니어 하니까 AI만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세들 보면 머신러닝을 이해되고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더 50의 사람분들이 집중하는 일을 하게 하고 저희는 그거를 백업하는 거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AI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보면 2001년도에 마케팅 엔지니어 용어를 만들었는데 마케터와 데이터 분석가와 DB 엔지니어였죠. 근데 그거를 AI 디자이너와 AI 리서처와 AI 엔지니어로 지금 정의를 했고 결국 그건 시스템에서 말하는 people, product, process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AI 저는 레이블 회사를 만들었고 AI 레이블은 뭘까 고민해 보면 6월 20일 날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발표가 됐는데 6월 20일 날이 저희 창업일입니다. 네, 우연히. 그래서 기분 좋았고 그날 창업하고 나서 이걸 열심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날 2번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AI 레이블은 이런 거죠. 그냥 매니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본업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이란 연습생이 연습에만 집중하고 모든 백업을 해주는 것을 AI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이라고 할 때 저는 AI 레이블 회사로서 그분들은 본업에만 집중하고 저희가 백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매니저가 돼서 모든 스텝을 저희가 구현하겠다는 거고 30일 걸릴 일을 이제 3시간에 해내니 저희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분밖에 없는데 7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때 열심히 봤던 트렌드는 뭐냐? 팔란티어이고 팔란티어를 한 단위로 정의를 하자면 데이터 드리븐 인텔리전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챗 GPT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게 제타라는 채팅 앱입니다. 그래서 채팅 앱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투자자께서 이거에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받았고 지금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투자자도 지금 저희한테 투자를 할 계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는 게 허라는 영화를 때문에 저도 AI를 너무 관심 있게 봤는데 AI 이 연애 앱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고라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연예인 지망생인데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오프라인에 학원을 다니는데 다 올 수 없으니 앱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런 앱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라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이긴 곳이 있는데 여기를 엄청나게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너무 기회가 좋아서 루체비타라는 회사의 AX 전체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제품이 한 세트가 217만 원짜리인데 피부 미용이 엄청 좋아지고 있고 지금 광나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고 아마존에 지금 팔고 있고 네이버에 217만 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이미지는 다 AI로 만들었고 이 AI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컴피 UI로 어떤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저희 동작에 다 만들어지고 이걸 만들어놨더니 나노바나나가 나와서 망했는데 나노바나나는 금방 유료를 할 거니 저희 회사가 다시 이기려면 그 회사가 그 솔루션을 유료화를 빡세게 하는 것만 바랄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AI 아재 개그에서 엄청나게 양산을 하고 있고 한번 딱 돌리면 1시간에 300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 무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캐디칼이라고 해서 외국의 의료 성형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일본을 위해서 지금 약간 B급 이미지인데 코가 너무 못생겨서 여자분이 싫다고 하는 장면을 가지고 캐디칼로 오라고 하는 장면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금 AI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제품이 모든 소비자와 상호작용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한다는 건 뭘까요? 라고 고민해보면 옛날에 했던 A-B 테스트랑 비슷하죠. 어떤 영상은 클릭률이 높으면 계속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고 이거를 저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있고 홈페이지와 앱 만들고 있고 저희 전단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던이 유행이니 이렇게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다 바로 만들어지고 지금 일본 가수들의 페이스 수합을 해서 바로 영상을 지금 뽑아내는 거를 다 만들어놨고 저희가 지금 5070밖에 못 쓰고 있는데도 잘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H백이 들어오면 더 난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AI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월드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는 지금 그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40만 장의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공짜로 갖다 쓰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 머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구성을 AI 에이전트에 넘겼을 때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플랫폼에 노출되는 클릭에서 다시 되먹임을 당해서 머신러닝 해서 어떤 영상으로 진화할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랑체인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 TSN 코리아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영상이 일주일에 450개 정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영상에 그 자동 선별을 해서 한국의 가장 클릭률이 높을 것 같은 영상을 이해하는데 12랩스의 API를 써서 영상 이해를 하고요. 자막도 인공지능이 뽑아내게 하고 제목도 인공지능이 뽑아내게끔 해서 네온101 저희 회사가 지금 기술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술력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맡기고 계셔서 저희는 다른 것들도, 다른 유튜브들도 지금 계속 지금 섭외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멀티모달을 잘 이해해야 되고 데이터를 선별하고 학습시키는 그 과정이겠죠. 그리고 나서 타입2이라고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저희 자체 서비스인데 아직은 론칭을 못했고요. 아직 너무 미비해서 타이핑을 하다가 너무 좋아. 그러면 누르면 웹툰이 바로 만들어지고 발행 버튼이 눌러지면 그게 좋다면 거기서 그거를 그 코인으로 지급을 합니다. 코인 지급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2화, 3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하철에 타보면 다 웹툰만 보시더라고요. 요즘 영상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입툰이라는 걸 만들었고 타이핑하면서 툰을 발행하는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태원에 피자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피자를 하시는데 프랜차이즈 모집하는 거를 저희가 AI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개 정도 카테고리에 각각의 회사 애들을 다 AI 레이블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된다면 다시 사스 형태로 매출 데이터 분석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토스는 이길 수 없겠지만 저희한테 맡기신 회사한테 무료로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매출 RS 전략을 쓰게 되면 저희 회사는 매출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A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모와 세모와 동그라미인데, 이 세 가지를 관점에서 데이터에 집중하고 데이터가 가장 학습이 된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클로즈 루프로 만들어 가게끔 돌린다. 이게 Q&A이고, 저의 강의 장표에 수미상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디렉션을 어디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좌뇌, 우뇌 통솔을 시켜야 되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합쳐야 되고, 그 합친 관점에서 아직도 우리 팔레트에는 소재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를 섞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